영재고 입시 Q&A. 오늘 영재고를 오늘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원서 쓸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오늘까지 듣고 일단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원서 쓰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원서 쓰는데 집중하기 전에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중간고사 잘 보시고 그리고 원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영재고 때문에 컨설팅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하는 방법은 다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달라진 것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설명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유튜브에도 입시 요강 설명이 많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셔서 요강 변경된 거 있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학교 자체에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재학생들은 지금 계속 꾸준하게 보면서 학교에서 어떤 과제 나오는지 어떻게 학교에서 제도가 바뀌고 있는지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년에 또 이제 반영해서 말씀드리고, 합격하시면 학교별로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학교마다 갖고 있던 특색에 맞춰서 학교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들 지금 막 만나고 있는데 만나보면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사교육 업체들이 얘기하는 거에 너무 끌려간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조차도 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영재고 한번 지원해봐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잘 못 오셔서 그런데 많이 못 오셔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냥 다 누구나 다 영재고 지원하는 걸로 분위기 잡혀가는 거 굉장히 저는 안쓰럽습니다. 네, 막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2학년 때 붙을 수 있잖아요. 뭐 자소서 써보시라니까요. 자소서를 쓰는 이유는,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는 이유는, 아, 내가 이 학교가 이런 커리를 갖고 있구나. 내년에 또 바뀌어요, 조금씩. 그런 거 좀 보시고 나한테 맞는 학교가 어딜까? 첫 번째 정한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내가 이 학교 가서 잘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학교 가도 되나? 되는데 간다.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써보라는 건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고,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잘 준비해보라는 거지 지금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원서 써서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여름방학 날라가죠. 어쨌든 원서 넣고 나서 모의고사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지도 않을 아이고, 그리고 1학년만 하고 학생부를 한번 보셔요. 본인 자녀의 학생부를 2학년 때 학생부를 한번 보시면 1학년 거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별거 없어요. 붙을까? 이건 로또가 아니다. 막 지원하지 마라. 영재고 반에 애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는 영재고 대비반이죠. 그렇죠. 애들이 많을수록 좋은 건 학원이다. 어쨌든 실시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니까 좀 기운이 납니다. 영재고 가는 게 맞을까부터 저는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의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가느냐. 기준은 제가 동영상을 무지하게 찍어놨는데도 안 보고 다 질문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질문을 받지 않고 방송이 이제 정지가 돼야 이제 보실래나? 자, 1학년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뭐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1학년입니다. 질문이에요. 1학년인데 KMO가 2차 금상이야. 그리고 TPL 아시죠? 브론즈 받았어. 화학은 진행 중이야. 진로 결정 아직 안 돼 있죠. 거의 안 돼 있어요. 중학교 1학년에 진로 결정이 됐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진로를 쓰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활동했던 거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관심 있는 분야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꼭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청소년이잖아. 수없이 바뀌는 진로, 수없이 바뀌어요, 애들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럴 권리가 있는 게 청소년이고.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활동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분야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정말 너무 오래 했잖아요. 애들을 만나보면 너 뭐가 되고 싶니? 넌 장래희망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 교수요, 수학자요, 과학자예요. 저는 물리학자가 될 거예요. 너무 막연하죠. 근데 막상 뭐가 해본 게 있어야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구체적이진 않아도 적당히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활동한 게 하나도 없으면 사실 진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이 활동을 해서 뭐가 되고 싶어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학생부가 너무 빈약하다. 학생부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했던 게 6학년 때 들어간다.
그다음 영재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경험한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영재원도 정신없이 여러 개 하는 영재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길게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길게 했던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자기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쓸 거가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쓰냐고. 자, 1학년 KMO 2차인데 이 학생을 만나보면 진도가 안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은 괜찮죠. 수학도 괜찮아요. 근데 수학 진도가 안 나가 있어. 근데 금상까지 탔어. 그러면 이 학생은 영재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좀 자신감을 갖고 지원해 보는 게 낫죠. 근데 학생부를 항상 보시라고요. 학생부에 뭘 했나.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자유학기에서 자유주제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과목별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럴 때 좀 깊이 있게 하나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소서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학생부가 입시에 반영이 되니까. 영재고 몽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했어야 된다. 근데 이 학생은 제가 일단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3학년, 중2학년에 또 그런 애가 있는데 금상은 아니고 KMO를 그냥 한 장려상 정도 나올 정도의 수준, 동상 정도 나올 수준. 중2, 5월달까지 KMO 1차를 보죠. 다음 주가 아마 1차 이후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연 꼭 들으셔서 우리 애가 KMO를 계속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학년인데 KMO 그냥 동상 수준이야. 모의고사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물리를 했는데 어려워. 이유를 알아보니까 수학 선행이 안 돼 있어. 수학 선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합격을 한다. 수학 상하까지 돼 있다. 대부분의 경시학원, 모 학원에서 수학 상하 끝나면 그 다음에 이론반 가죠. 이론반 한 번 돌고 또 2번 도세요. 대부분. 2번 돌고 아주 또 뛰어나지 않으면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경시반에 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이 너무 편협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다. 다음 시간에 KMO가 갖고 있는 것과 수학 커리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KMO를 했다고 해서 수학이 다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KMO는 진짜 KMO다. KMO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KMO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있죠. 제가 학원을 너무 오래 했는데 근데 이게 필수냐. 영재고 막상 입학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아주 뛰어나게 수학에 대한 영재성이 있는 아이가 아닌 이상은 그닥 영향 안 줍니다, 여러분. 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것밖에는 그 다음에 증명을 좀 많이 해본다는 거. 근데 그거는 따로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과학고, 영재고 발표가 다 나면 과학고 분석해드리고 과학고는 어떻게 가고 말씀드릴 거예요. 과학고 가면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이가 야 이제 KMO도 막 국대까지 갈 것 같아. PMO까지는 갈 것 같아. 뭔가 수학으로 뭔가 한 획을 글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닌 이상은 질문 중간중간 올리시면 돼요.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걸 다 얻어갈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이 와서 전화 다 못 드린 분도 있고 거의 다 돌렸는데 전화 한번 연결이 안 되면 다시 또 전화하기에는 좀 바빠갖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여러분한테는 너무 소중한 순간이에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중2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중3 때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 그러니까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물리에서 10명 중 8명이 전자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수학이 삼각함수 그 다음에 그래도 수식 없는 물리 제가 그 책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책이라도 읽지 않고 물투를 나가고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꾸역꾸역 학원을 다니는 그런 느낌? 너무 안쓰럽고 그 다음에 아이들 만나보면 합격하고 컨설팅을 해봐도 아이들이 튀기 온 애들이 되게 많고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세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전 보이거든요.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공부는 어차피 힘들어요. 근데 뭐냐면 몸에 증상이 나타나면 조금 멈추셔야 돼요. 아이 눈빛이 좀 이상하다. 요즘 아이가 좀 짜증이 많다.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냥 외면하고 싶으시죠. 어려운 공부니까 그냥 어떻게든 입시를 잘 치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시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정도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차분하게 아이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아이 성향에 맞게 어머니가 해야 될 서포트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2지만 준비가 안 됐다. 선행이 안 됐다. 합격한 후에 달리는 건 쉽지 않다. 바로 미적분부터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선행해야 된다? 수투 한 번은 봐야 돼요. 최소한. 그 최소한이에요. 수투까지 한 번은 본 상태가 제가 얘기하는 영재고 갈 선행의 준비가 된 상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2인데 수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모든 걸 멈추시고 선행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이란 말이 너무 나쁘게 쓰이는데 저는 선행을 공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선 부분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내신 대비할 수 있다. 영재고 내신 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학생은 중3 때 가라고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학생부도 진짜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학생부 잘 써주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수학은 이걸로 좀 더 1학년 때 그냥 대충 한 거지만 이걸 좀 확장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써보려고 자소서를 해봤더니 과학은 있는데 수학이 없어. 그 다음에 정보가 요즘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정보를 완벽하게 무슨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독특하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림피아드, 정보 올림피아드, 뭐 씨뿔뿔 뭐 이런 거 다 했고 파이썬 다 했고 막 이런 애는 만나보면 한 2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정보도. 근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또 수학이 안 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뭔가 과학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정보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를 강조할 거면 수학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과학하고 연계해서 쓰시는 게 저는 맞다.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유학 가는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대학 가는 애들한테도 많이 말린 지가 한 5년 돼요. 왜냐하면 AI가 나오면서 컴사가 그렇게 유망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코더가 되기 위해서 컴퓨터 공학과를 가면 안 된다. 공학 자체에서 컴퓨터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융합하는 능력이 없으면 컴퓨터 공학의 의미는 크게 없다. 왜냐하면 수학과 가도 정보하고 연결하고 물리과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결하고 IT하고 연결하고 그런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진로도 이제 한번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영재고 고3이 중간고사 끝나면은 학교 결정을 해야 돼서 제가 좀 너무 많이 바빠질 것 같아서 뭐든지 다 땡겨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약 먹는 아이들 너무 안쓰럽죠. 약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권 본다면 어떤 과학 기출 문제를 세페이드겠죠? 세페이드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본다 이런 거는 글쎄요. 그 마지막은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지금은 입시잖아요. 그럼 입시는 딱 시험의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문제 유형을 분석해야 되고 근데 혼자서 하긴 쉽지 않다. 그나마 나와 있는 책이 세 페이지니까 세 페이지지. 초등때 학원 다니며 우울해해서 싹 접고 혼자 달려서 중3 최상위 영재원 하고 있어요. 영재고를 희망하고 있고 지금 수원하고 있는데 지금 몇 학년인데? 오정숙님 몇 학년인데 영재고를 지원할까요? 아니죠. 수원하고 있는데 도전하면 안 되죠. 수원하고 있는데 도전하면 안 돼요. INI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런 책이 나왔나요? 중3이면은 영재고 도전하시기는 좀 수원하고 있으시면 잘 준비하셔서 과학고를 가셔야 돼요. 지금 수투까지 다 하시고 그다음에 수학 상하도 마찬가지로 블랙라벨 수준까지는 푸셔야 돼요. 과학고 내신하고 영재고 내신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그거는 과학고도 가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과학고도 가능합니다. 영재고 준비했다가 과학고도 돌리면 굉장히 빠듯해요, 시간이. 그거는 영재고 꼭 붙을 수 있는 수준까지 선행이 된 상태.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저는 과학고도 돌립니다. 자사고나.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 안 해요. 수원 하고 있는데 영재고를 넣는다. KMO도 안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최상위까지 풀었고 영재원 약하죠. 과학도 선행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과학은 어디까지 선행돼 있어야지 영재고를 마음 놓고 쓰냐? 그쵸? TPL은 봤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영재고 대비반에서 물리화학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다 찍어놨을 거예요. 물리의 모든 것 이런 거에 찍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영재고 대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분야가 있어요. 그걸 외면할 수는 없죠. 시험의 기술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약간 시사적인 과학 이런 것도 나오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네이버 과학 빠짐없이 그냥 쭉 읽어라. 그러면은 영재고 대비할 때 배경 지식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볼 때 물리나 화학을 TPL을 하는 이유는 현대물리 빼고는 거의 다 그래도 문제풀이도 하고 그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빼놓지 않고 다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영재고 대비를 하면은 빠지는 분야가 있어요. 대치동에 과학학원 엄청 크게 잘하시는 분들 강사들한테 다 제가 설문조사에서 만든 표가 있잖아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물리 화학은 물리 원투, 화학 원투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서 문제풀이도 좀 하시고 그리고 더 심한 어머니들은 일반 물리까지 일반 화학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면 거의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미적분이다. 학원 수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 라인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재고 합격했는데 합격자 반에 안 들어가고 혼자 공부한다. 그럴 수 있죠. 지방이니까. 근데 요즘 영상 받아서 다 공부하고. 그래도 본인도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합격한 엄마들을 제가 간담회를 해보고 하면 엄청 준비 안 된 엄마들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서 못 알아듣겠으니까 2개씩 다니고 이런 일 만들지 마시고 개인화를 잘 하셔서 개인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붙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붙으면 큰일이야.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안쓰러워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불행합니다. 이거는 쟤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꿈이 계속 바뀌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영재고 가서 고2 엄마들한테 제가 간담회 설명회 하잖아요. 고2 성적에 맞춰서 과를 정해야 돼요. 너무 슬퍼진다고. 질문 많이 올라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중3 아이입니다. 아이가 수학만 좋아하는데 과학은 재미가 없대요. 재미로 하나요? 공부를? 아이가 생각을 바꿔야 돼. 과학이 재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니. 내가 배워야 되는 거죠. 영재고 가면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애들한테 그러죠. 그렇다면 너는 고2다. 그러니까 너는 고3이어야 돼. 근데 재미없어 공부 안 해. 그럼 영재고 못 가죠. 가면 안 되죠. 중1이고 영재형 경험은 전혀 없어요. 경험 없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캠프 얘기 이따가 해드릴 거예요. KM 하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그래요. 영재원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물리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과학탐구 실험 한 학기 신청하여 한 달에 한 번 지도받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수학과학에 기울인 열정이 있으면 돼요. 그 열정이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애가 혼자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번 영재원 원장님들을 설득해서 캠프를 마련했으니까 한번 다녀오시고 자극받아서 거기서 배운 걸 바탕으로 잘 개인화 하시면 돼요. 개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화를 잘하는 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중2인데 수투 기본하고 있고 물리, 실버, 화학, 장려 초육부터 준비했어요. 지원하셔도 됩니다. 지원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2 아이인데 KMO 1년 하고 장려, 물올 골드, 화올 준비하고 있는데 정보는 하나도 안 했어요. 괜찮습니다. 합격하시고 학교가 이제 C하고 C 언어하고 파이썬 같이 나가는 학교 있고 파이썬 먼저 나가고 C 나가는 학교 있고 여러 가지니까 자기 학교 맞춰서 내신 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대비반 전까지 수학 미적하고 생지하려고 했거든요. 생지 1 안 하셔도 됩니다. 생지는 그 정도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합격하고 하셔도 됩니다. 단 영재고 대비반을 할 때 학원들이 천문하고 유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 알아야 영대비가 되는 그 부분은 특강들이 많이 깔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공부할 수 있다. 인강으로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판에 가서 입시는 어쨌든 학원 아예 안 다니고 영재고 갈 수가 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대비는 해줘야 되니까 시험 대비다 생각하시고 영재고 대비반을 가는 거니까 막 9월부터 간다. 준비가 안 됐는데 차라리 공부하라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 12월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너무 오래 영대비반 그건 학원 입장에서는 영대비반을 오래 해야 돼. 애들이 영재고 발표가 나는 게 8월이야. 그러니까 끝나는 게. 그러면 9월부터 모아야지. 그럼 선생님도 월급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원 선생님 월급 주려고 9월부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2인데 수투 기본 했고요. 그 다음에 중2인데 KM을 했고 현재 중2인데 내년 한과형 도전해 보려면 지금이라도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중상이나 이 정도 지중하에서 뭐 대수만 아니면 정수만 뭐 기하만 자신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풀이 쓰는지 길게 풀이 쓰는 방법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돼요. 학원이 없으면 영재 멘토의 과외 선생 구하시면 돼요. 영재 멘토는 영재고 출신들만 과외 선생으로 활동합니다.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특목고 출신들만. 선행은 미적분 확통 중입니다. 괜찮죠? 상하는 1등급까지 했고요. 물화만 1까지 했어요. 물화가 1까지 했으니까 2를 하셔야죠. 내년에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KM 안 하셔도. 미니준이님. 중3입니다. 동네 학원에서 수과 선행, 인강으로 동네 학원이어도 수학, 과학 선행을 무슨 책으로 했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과학 오투로 하시면 곤란하고요. 하이탑 쓰셔야 됩니다.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일반 물리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토로 하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탑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인강으로 KMO 홍공 괜찮습니다. TP에든 중급 대상 받고
9월부터 영대비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영대비 학원 일찍 가셨네요. 학원 스케줄이 너무 힘들면 5일 이후 파이널 땐 집에서 기출 풀고 5월 이후에 원서를 넣은 상태에서는 내가 어느 학교 정도 내가 모의고사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거니까 5월 이후에 만약에 나왔던 기출 문제나 학원에서 나눠줬던 것들 싹 다 복습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체크 잘 하시고요. 그 정도 하시면 학원이 너무 멀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집이 부산이라 한과형 과거에 아이가 관심을 보이며 또 꼭 도전해보고 싶어 하네요. 애들은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져. 좀 일찍 좀 갔지. 그간은 일반고 라인 선행 이렇게 하시면 이제 힘들어져요. 과학 좋아해서 과학 영재원 다니고 있는데 영재원만 가지고 도전 못 한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수학, 과학, 진도 확인 꼭 해주세요. 특히 중1 어머니들 너도 나도 느니까 나도 는다. 지금 뭐 복권 사요? 하지 말라고 준비를 잘 하세요. 시간 낭비 다 하는 거야. 시간 낭비. 봐봐. 이렇게 다 KMO도 한번 해본 엄마도 있고 물올 TPL 다 따고 화학 선행하고 수학도 KMO 안 했으면 저렇게 1등급까지 다 풀고 확통 기배까지 하고 이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1에 그냥 너도 나도 뭐 옆집에 넣으니까 나도 넣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좀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공부해야 돼. 그리고 애들이 입시라는 게 여러분도 그렇지만 아이 그래 그냥 재미삼아 미팅 나가봐. 근데 나갔는데 자기한테 짝대기 준 사람 하나도 없고 기분 엄청 더럽거든요. 여러분 괜히 넣었다가 괜히 또 서류 탈락하면 기분 안 좋아. 서류는 왜 넣어? 아, 이 서류가 될까? 여러분이 보면 몰라?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왜 넣어? 그리고 자소서 내가 찍어놓은 거 꼭 보세요. 중3 엄마들, 중2 엄마들, 지금 늦는 엄마들. 어머니들 뭐라 그래? 주변에 또 알려줘. 경쟁자니까 안 알려주지? 내가 왜 몰라 그걸. 작년에 썼던 자소서가 얼마나 완벽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런 엄마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자소서가 학원에서 대충 쓰지 마세요. 제발 학원 강사들은 그냥 자기 그거밖에 안 해. 내가 학원 강사를 많이 데리고 있어 봤고 지금도 많이 알아. 정말 그거를 읽는 입사관 입장에서 그것만 연구한 사람도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가 연구해. 남한테 맡기지 말고. 중1 중 엄마입니다. 아이가 이제 곧 중간고사 하는데 이제 제가 알아보는 초보 엄마입니다. 중2인데 1년째 영재고 준비하는 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야. 무슨 영재고 준비 학원을 2년씩 다니고 1년씩 다니냐고. 내가 이게 제일 가슴 아파. 그런 대형 학원이 있죠. 왜냐면 그 학원 그렇게 해야지 산다니까. 강사들 월급 주려면 9월부터 2년씩 막 돌려야 돼. 여러분 선행 안 하시면 영재고 가서 진짜 울어. 제발 수원, 수투, 기백, 미적 다 나가잖아 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공부하시고요. 원리에 맞게 KMO 했던 방식대로 증명도 하고 이해가 안 가면 넘어가지 말고 그냥 막 풀어 제끼지 말고 양치기 아니야. 영재고는. 영재고 내시는 양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런 것 제가 다 찍어놨어요. 영재고 가는 수학, 의대 가는 수학. A만 맞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지방영재학교 정원의 전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플랜 B에는 농어촌 전형도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서울 가고 써서 붙어보겠다고 하는데 붙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붙은 다음에 가서 이것저것 다 안 돼서 정말 자퇴할까 이런 애들 너무 많고요. 병원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우울합니다. 네, 나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래. 붙으면 뭐 하냐고. 한번 학업 역량 체크하시고요. 서울 가고 다음에 그 다음 뭔데? 중3 아이가 한과형 장영실 전형 물리 지원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무엇을 준비하면서 1차, 2차, 3차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장영실 전형 면접 준비 잘 하시고요. 설득이 안 되는데 어찌 해야 될까요? 설득이 안 돼. 엄마가 그동안 아이가 그렇게 서울과고를 한번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제가 올려준 링크에다가 써보세요. 제가 한번 읽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 중1 대수 정수는 좋아해서 성적 잘 나와요. 기하 어려워하는 아이입니다. 기하 보완 방법 있을까? 중1이에요. 기하가 안 나오는 건요. 그냥 A급 기하 A 스텝을 잘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향적으로 A타입은 기하가 잘 안 됩니다. 기하는 약간 타고난 영재성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하가 그냥 지중상에 있는 기하 정도 하시고 기하 안 나와도 재밌게만 할 수 있게 저 어려워하는 것만 극복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전화 주시면 제가 기하 공부법 다시 설명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그림 다 그리시라고 말했잖아요. 기하는 다 그림 그려야 되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건데 어쩌면 중등과정 심화하실 때 기하를 본인이 그림을 정말 기하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게 자기 게 안 되면 KMO 기하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릴 수 있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기하는 어렵습니다. 제가 기하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주세요.
중1입니다. 공통수학까지는 심화 문제집 2번 풀고 수원 실정. 여러분 기정 실정은 필수 코스입니다. 플러스 불라라든지 1등급 수학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과학은 하이탑으로 중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중2 어머니는. 아주 잘하고 계세요. 혼공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케줄링 체크하셔야 돼요. 애들이 생각하는 타이트함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플랜을 잘 짜야 돼요. 혼공해도 됩니다. 당연히죠. 선행할 때 혼공해도 좋고, 그리고 정석은 막 성지닷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잘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잘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은 따로 추가해서 푸셔야 되고, 하이탑으로 물원 하원을 혼자 공부한다. 하루에 얼만큼 하냐. 그 다음에 무엇을 갖고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언을 받고 싶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영재고 준비 중인 중1 남아예요. 학원 다니고 안 맞는다고 혼자 보고 있는데 1년 정도는 도전해 보는 게 괜찮을까요? 중2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중1이면 제가 KM어를 거의 안 시킵니다. 사실은. 그냥 말씀드린 대로 지중상 이 정도만 꼼꼼하게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선행하시면서 선행에 나오는 증명을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공식 외우지 말고 수열도 다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공부는 그냥 정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집 사서 충분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물리, 화학 완전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동영상 참고해서 하세요. 근데 늘 얘기했지만 혼공은 뭐다? 자기 공부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잘 짜여지고 본인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중1 남아입니다. 학원 다니다가 안 맞는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혼자서 하면 안 되고요. 정원의 전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정원의 전형이지만 1차 은상. 과학은 화학, 생명은 학원 상위권, 물리는 하위권. 물리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물리에만, 제제맘님, 물리에만 힘을 쓰세요. 그래서 물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플랜을 짜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 공부를 잘 하면 정원에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셔서 잘 하실 겁니다. 힘듭니다. 기아가.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3 영재원 선택 때문에 고민. 영재고, 상담, 링크가 있어요. 단톡방에. 단톡방에 마감돼서 못 들어오시죠. 단톡방을 자꾸 만들 수가 없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러면 링크는 제 전화번호 아시니까 제 전화번호로 문자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소서에 수과 열정 발휘했던 거 경험 쓸 때 과학만 써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없을 리가 없죠. 그건 아니고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수학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학년이에요? MARC님.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무슨? 이게 뭐야? 그러면 몇 학년인지 보셔야 돼. 만약에 1학년, 2학년이면 수학을 만드세요. 수학 만드세요. 만드셔서 내년에 넣으시면 되지. 부족한 거 알면서 막 가슴 졸이게 하지 마세요. 애들도 엄청 떤다니까요. 긴장되고. 그리고 떨어지면 괜히 왠지 나는 안 될 것 같고 주눅 들고 위축되고 그렇게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넣고 저 학교가 왜 나를 안 뽑아? 학교가 손해지. 나 안 뽑으면 멋있게 넣어야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광주 영재고 보내려고 하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서요. 광주는 뭐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광주도. 대학도 잘 가고. 그러니까 공부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현재 준비한 거 못하네. 중2학년 수학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특히 수학 좋아하며 공통수학, 수학의 바이블, 센, 일품 완료, 공투, 바이블 완료, 수상 실력 들어갔습니다. 중2 영재고 안 됩니다. 영재고는 하지 마세요. 과학고도 하세요. 과학이 어느 정도 됐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과학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학은 저 라인을 밟으신 거는 자사고 일반고예요. 그렇죠? 늦게 트시면 곤란해. 중2 아직 안 했으면 그렇죠. 지중상 풀이 공부해보고 대규모 학원으로 옮겨 늦지 않을까요? 안 늦어요. 올 가을 겨울에 가시면 되죠. 중3 마지막이니까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간다. 9월부터 가도 뭐 할 수 없죠. 가는데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수학이 돼 있어야 되고 물리 원투, 화학 원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모의고사 봐도 높은 반 나온다. 한가영 안 되면 과고 지원하라고요. 내년 중3 때.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한가영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다들? 내가 너무 뛰었나? 과거 위해서도 부산 가고 부산이시니까 그렇죠. 여름방학 때 KMO 기초라도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냥 지중상 하시면 돼요. 기초 별거 없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활동한 조별 과제 내용도 네 됩니다. 자소서에는 기재해도 됩니다. 근데 영재교육원 학교 영재교육원은 안 되고 그건 좀 조금 많이 손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선행은 빠른데 안 한 아이들을 위한 수업료
그러니까 선행은 빠른데 KMO 안 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이제 깔아준다. 제가 얘기했지만 학원 다니는 거 좋으면 하셔도 되고 제 생각에 그냥 지중상 하시면 된다고요. 영재교육원 과정은 오픈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내부 교육 과정은 써도 될지 당연하죠. 오픈 못하게 하죠. 저도 캠프 내용 오픈 못하게 해요. 왜냐면 제목만 보고 짝퉁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당연히 자기 자소서에 자기가 한 거 쓰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자소서에 한 줄 쓰려고 영재교육원을 그렇게 오래 다니는 게 좀 버거운 애들이 많죠, 요즘. 영재고 커리가 너무 이제 세다 보니까 선행도 해야 되고 물리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은데 영재원까지 막 하려니까 너무 힘드셔서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사사반 들어가지 않고 멈춘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중3 한과형 도전하려 소장님 유튜브 자소서 준비 중입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세특, 행특 풍부하고 문제는 본인 관심과 진로, 양자 물리학, 크게 상관없는 탐구 활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보나 생물 관련 대회가 주가 되었고 솔직하게 생물 관련된 대회 요게 엄마가 요게 욕심이 있었지 의대로 그치 선생님들도 다 알아 너무 생물 막 질병 책도 막 거의 그렇게 그러면 의대 가려다가 영재고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수학 물리 수학 화학 안 되면 지구 환경하고 연결해라. 그러니까요 활동할 거리가 자소서에 활동할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생물 관련된 거 내용을 못 봐서 제가 이제 봐서 좀 틀어서 써야죠. 그리고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한 거 하나도 없나요? 독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번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영재원에서 실험한 것을 자소서에 적으려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돼요. 네네. 염려스러운데 차별화는 했던 거를 가지고 자기가 뭘 더 했다. 후속 활동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 후속 활동이 지금 몇 학년일까요? 산임님? 몇 학년일까요? 조금 후속 활동을 넣으시면 돼요. 학년이 어리면요. 좀 더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3이면 지금 일단 쓸 때 조금 틀어서 그러니까 중3 때 이렇게 질문하니까 힘든 거지. 그지? 조금 틀어서 개인화 시켜서 쓸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같은 학교를 영재원 같이 나온 애가 써도 그 아이하고 내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학생부에 그다음에 독서가 됐든 동아리가 됐든 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 주시면 개인적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학원쌤이 KMO는 꼭 봐야 한다고 그랬다고 준비해 봐야겠다. 같은 반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가 뭐 친구 말 듣고 그럼 그 친구 말을 들어. 홍콩으로 경기 공부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혼자는 안 되죠. 근데 지중상 동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요때만 붙여서 지중상만 한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중3이면 늦었고요. 중3은 늦었어요. 지금 원서 늦는데 뭐 중2 얘기하는 거야. 중2에서 경시 안 했다. 그러면 지중상 같은 걸로 과외선생 붙여서 해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중상 혼자 하다 질문하고 연구해보고 이러는 게 중요하죠. 고민해보고 증명 다 해보고. 중2 수학 하 실력 실정 4회독이나 해요. 실정을 수원투 실정 1회독 유형 문제집만 하고 미적은 3분의 1 들어갔습니다. 중2예요. 뭐 문화생지는 2회독 했고 물화 투 반 정도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학 상하를 실력 정석을 4번을 왜 하냐고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물화생지 원은 생지 원은 왜 했을까요? 물화 하고 나서 물화 투 들어갔으면 벌써 끝났겠죠. 그렇죠? 물 원투 실정을 1회독하고 오히려 수 원투가 더 어려운데 그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학원들이 굉장히 양심 없는 짓이죠. 한 번에 잘 가르칠 생각을 못하고 왜 여러 번을 하라고 자꾸 할까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잘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파트가 자꾸 나와서 그 파트만 여러 번 한다든지 아니면 정석하고 분라는 유형이 다르니까 1등급은 유형이 다르니까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게 사실 회독이라고 하는 거지 같은 책을 몇 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 성실하고 웩슬러 검사는 왜 합니까? 도대체 애들을 왜 자꾸 검사를 하냐고. 그 돈 있으면 그냥 저기 용을 한 접 더 먹이든지. 수학, 과학 부분 수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저. 중1입니다. 엄마가 보기엔 반짝반짝 연재성이 남다르다. 중1이면요? 중3분이구나. 엄마가 보기에 반짝반짝 연재성이 남다르 보이지 않아서 일반고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일반고를 바라보며 간다. 일반고에 맞는 애가 있죠. 그리고 준비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저 정도 하셨으면 잘 중1이니까 지금이라도 잘 준비하셔서 충분히 영재고 갈 수 있다. KMO 안 해도 된다. 괜찮다. 증명 잘하고 공부를 잘해라. 말씀드리고.
자, 중3 학생인데 자사고도 준비하다가 갑자기 트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재고 준비도 바꿈. 과학 선행이 없어 영재고 대비반에서 준비 중이다. 제가 늘 얘기죠. 과학, 물리원, 화학원 최소한이에요. 물2까지, 그다음 화학원 이 정도로 영재고 대비반은 가야 어느 정도 배우는 게 있고 부족한 거 있으면 본인이 공부해 가면서 따라갈 수 있다. 영재고 대비반을 다 뽑는 이유는, 거기서 다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물리학원, 화학학원 이런 학원으로 다 뺏기지 않고 자기네가 어쨌든 매출을 내야 돼요. 영재고를 대비하는 학원들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일부 학원을 빼고는 거의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페이는 높고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학원이 갑자기 없어지고 어디랑 합쳤다. 적자라서. 그러니까 학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영재고 대비반에서 모든 걸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면 다 엮여 있잖아요. 개별화가 안 돼. 나한테 맞춰서 뭘 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그러면 또 시간도 따로 들여야 되고 페이도 따로 내야 돼. 그렇게 왜 하냐는 거지. 사실은 그냥 물리 원투는 물리학원에서, 화학 원투는 화학 전문학원에서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나서 영재고 대비반 가서 내가 한 게 공부가 어느 정도 영재고 시험에 맞나? 시험에 맞춰서 한번 유형학습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공부해가며 유형을 맞춰가며 이렇게 하면 뒤죽박죽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힘든 거야. 그러면 TPL도 안 나와, 화월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공부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돼 있는지 너무 궁금하지. 너무 궁금해. 이거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 그래서 문이과 융합형이면 자사고 가시는 게 맞아요. 영재고 가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자사고 가서도 잘 되는 애도 되게 많잖아요. 카이스트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도 다 잘 가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대학 다 가요. 굳이 영재고 아니면 뭐 죽을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영재고 가서 죽는 애가 있어. 그 다음에 의대 희망하는데 중3이야. 요즘 영재고가 그래도 난 것 같아. 5등급제에다가 정시에서 학생부도 봐. 이게 영재고가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확 틀지 말라. 의대에 희망하던 아이가 중학교 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딘가는 있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영재고 이러다가 진짜 영재고도 철퇴 맞아. 그래서 영재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수학 선행의 수험까지 여러 번 진행했어. 왜 여러 번 진행하냐고 자꾸 내가 묻는 거야. 제가 수학 선생이었잖아요. 여러 번 진행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럴까봐 걱정인 거야. 물리화학 원까지 국어는 고3 모고 진행하고 있고 영어 90점 이상 이 정도면 고3 모고 잘 진행 안 해주잖아요. 고2까지밖에 안 해주잖아요. 국어학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3 모고를 진행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뛰어난 아이야. 그냥 의대를 희망했으면 의대 가시는 게 맞아요. 이 학생은 자사고를 가든 그 다음에 학생부가 어느 정도 과목이 내가 원하는 과목, 수능 과목은 뭐 다 빠졌으니까 수능은 진짜 다 빠진 거야 여러분.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진행해 주는 그런 학교로 가서 학생부가 어느 정도 꿀리지 않게 쓰여지는 학교로 진학하셔도 1등급 나올 아이잖아요. 그렇죠? 1등급 나올 아이예요. 정시를 본다고 봤을 때 학생부가 40% 들어가는 서울대, 그 다음에 모든 지금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을 하잖아요. 정시에서. 그러면은 학생부가 어느 정도 쓰여지는 학교를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기네 학교로 고집피면서 뭐 이렇게 쓰는 학교들 애들이 지원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재고는 갑자기 지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렸어요, 이 학생. 그 다음에 2학년입니다. 생명공학으로 지원 예정이야. 학교 밖에서 준비한 내용 적을 수 있나? 다 적습니다. 내가 했던 거는 다 적습니다. 학생부에 없어도 적습니다. 그리고 과학 전람회 나간 것도 내용 없이 진짜 전람회 나갔다고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 적을 수 있다. 대신 진정성 있게 했어야 돼. 그게 중요해. 왜? 면접이잖아. 성실하고 KMO 없이 수학 선행만 진행했다. 과학이 부족해서 개별 수업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물리 2가 좀 부족한 거였고 화학 1, 2는 이땡 선생한테 잘 배웠고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조금씩 부족해서 다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선행 잘 돼 있었던 학생. 어디까지 답변 드렸죠? 오늘? 어디까지 했나요?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했을까요? 미니 주니님부터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과학토론대회상, 토론대상, 과학영재원. 과학 쪽은 자기소개서 쓸 것들이 본인이 있다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학토론대회 거 가지고 쓸 거 없어요. 그래서 과학토론대회를 영재고에 쓸 거리로 하기에는 그냥 토론대회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탐구토론대회였어. 근데 지금은 그냥 토론대회야. 물론 어느 정도 공부는 하지. 근데 그거는 자료조사야. 실험이 들어가거나 본인이 무슨 오랜 기간을 투자해서 한 게 없어. 그리고 특히 과학토론대회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그걸 했다면 주제가 너무 겹쳐, 자소서에. 과학토론대회는 버리는 거야.
그냥 토론을 좋아하는 애가 그냥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학업 역량의 하나로 쓰는 거는 괜찮지만 이걸로 자소서거리도 과학 열정을 끌어낸다? 그건 반대예요. 저는 수학은 뭘 써야 할지 모른다고. 몇 학년? 중3이에요. 미니 준이님. 그래서 수학을 제가 캠프를 만들었으니까 다녀오시고요. 수학은 여름방학 때 캠프 못 가시는 분은 여름방학 때 탐구 보고서를 수학으로 쓰세요. 수학하고 수리 물리를 쓰든 물리에서 수학을 빼서 쓰든 화학에서 수학을 빼서 쓰든 정보하고 엮든 수학은 대부분 수학만 있지 않고 엮여 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잡아서 하시고 저한테 문의한 중3은 학생 바꾸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하나 줬어요. 왜냐면 중3이니까. 중3 너무 불쌍하잖아. 영재고 과학고 지망한다면 중2이고 현재 중등물리 심화까지 되어 있어요. 중2인데 중등물리 심화까지 되어 있고 영재고 못 가죠. 네, 과학고도 못 갑니다. 네, 중2니까 지금 뭐 해야 돼? 과학고라도 갈 수 있으려면 똑같은 얘기 계속하게 되잖아요.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대답한 거를 들었다면 이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중등물리, 중등화학 잘 끝내시고 물리1, 물리2, 화학1, 화학2 꼼꼼하게 그건 제가 물리에 대한 모든 것에 물리1 들어가기 전에 예습으로 어떻게 용어를 정리해야 된다 다 해놨어요. 화학도 좀 그거 보시고 공부 잘 하셔야 중3 때 영재고 지원 한번 할 수 있을까? 수학은 어떻게 돼 있을까? 잘 보세요. 영어도 고등과정 하고 있는 초유 남아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영어도 고등과정은 무슨 책을 영어로 된 책으로 고등과정을 하냐 아니면 한국말로 돼 있는 책을 영어로 공부하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내용은 저희께 훨씬 어렵습니다. AP 캘클러스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저희가 훨씬 어렵습니다. 영어밖에 못하는 아이다? 그러면 한가영 가서 애들하고 사귀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같이 가르치셔야지 우리 애는 한국말 아예 안 가르치고 영어만 해. 요게 한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어가 지금 이 언어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고 지금 한국어의 위상이 너무 높아졌어요. 2개국어 할 거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하고 영어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냥 딴 엄마들 얘기한 거야. 자기 얘기 아니고. 그런 엄마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 영어도 할 때 우리나라 교재도 해야 장영실 갑니다. 미국 교재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자소서 내용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경기형 소프트웨어 전형 영재성 판단 근거 자료가 뭘까요? 질문하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전형 많이 뽑지 않고 그리고 정말 소프트웨어 영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소프트웨어는 피지컬적인 소프트웨어 영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에 강한 애들이 있어요.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그러면 올림피아드를 나가서 씨뿔뿔 뭐 이거 다 했다. 이런 게 이제 이론에 강한 소프트웨어 영재고요. 피지컬 영재는 내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모두 만들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파이썬도 터득하고 막 올림피아드 막 해서 포인터 공부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응용을 잘하고 뭐 기터브에도 있고 자기만의 아이디로 기터브에다 올린 자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이력 관리 같은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애들이 요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가 정보 선생님이 잘 써줬다. 그리고 동네 뭐 학원들 있잖아요. 근데서 뭐 AI 자율주행차를 하나 만들어 봤다.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자소서 쓰면서 공부하시면 돼. 공부해서 쓰세요. 그래도 장담은 못 해. 그 다음에 한과형 장영실 전형 근거 자료가 뭐냐. 외부대에 다 되고요. 그리고 장영실 전형 올해 교장선생님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땐 학업을 따라가지 못할 아이는 안 뽑아요. 그러니까 근거만 만들지 말고 공부해라. 그리고 오래 길게 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재원에서 했던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주제 연구를 이걸로 확장시켜서 어떻게 해봤고 그리고 학교에서 탐구보고서에는 이렇게 넣어보고 그래서 전람회에 뽑혀서 안 뽑혀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뭔가 쭉 발전해 가야 돼. 식량난이 너무 심각해지 기후변화 때문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식량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기후를 우리도 사막화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막에서 나는 식물들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사막 건조한 곳에서도 나는 자라는 명주대 교수가 그거 만들어서 이제 수출했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하면서 자기가 우리나라는 이 좁은 농토에서 이모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팜을 잘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막 연구를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스마트팜으로 간 이런 케이스. 이렇게 뭔가 쫙 진짜 진정성이 쭉 뭘 해야 돼. 이런 게 장영실 전형을 원래는 그걸 뽑고 싶었던 거야. 매니아 전형이잖아. 매니아. 완전 매니아.
근데 완전 매니아 뽑았더니 학교에 적응을 못해. 한과형 시끄러웠다니까. 그래서 아카데믹이 돼야 돼, 여러 번. 그리고 인성, 매니아라고 또라이를 뽑는 게 아니야. 매니아를 뽑겠댔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 수학은 별로 없고 과학은 너무 다양하고 깊이가 없어요. 생기부에 수학 없는 애들이 열에 여덟이라니까. 수학을 참 수학 선생님들은 그냥 뭐 이거 했다, 2차 곡선을 뭐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밖에 안 써줘. 큰일 났어. 근데 모든 중학교 거의 그래. 근데 고등학교는 많이 변했거든요, 대입 때문에. 근데 거의 그래, 거의 그래. 그래서 학교에 어필 안 한 거야. 이건 내가 관계 기술이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일찍 수학 선생님한테 1학년부터 가서 어필을 해야 돼. 이제 원래는 초6에서 중1 올라갈 때 관계기술 강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겨울방학 때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한테 계속 어필을 좀 했어야 돼. 그리고 쓸데없이 뭘 만들어서 자꾸 갖다가 보여드렸으면 생기부에 수학이 뭐가 들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거의 다 없어. 그래서 탐구 보고서 수학으로 쓰라. 그리고 과학은 뭐 동아리를 해도 수학 동아리를 잘 안 하잖아, 애들이. 뭔가를 안배를 처음부터 했어야 돼. 중1 올라갈 때. 동아리를 수학으로 가고, 없으면 자율동아리 수학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은 그쵸, 조금 도움 받아야지. 그 다음 질문 뭐 있나요? 집 앞 일반고보다는 버스 타고 가도 과중고가 낫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과중고를 가서, 과중고가 프로그램은 당연히 낫죠. 대회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1등급 나와야 되니까 공부해야죠. 일반고, 과중고를 준비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 수업 중에 아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아이의 역량을 좋게 보신다고 생각해서 추천서 부탁드려 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세특을 별로 안 써주셨어요. 내용은 평범합니다. 선생님한테 추천서 부탁드려도 되는데 선생님한테 내가 늘 얘기하죠. 선생님들은 그 많은 애를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소서에 저는 이러이러하게 쓸 겁니다 라는 거 적어도 갖고 가서 추천서 부탁드리든지 메모라도 써야 돼요. 선생님, 제가 수학을 이런 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수학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선생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써주세요 하지 마시고 제발. 그래서 내가 자소서 익힐지 시작한 거야. 자소서가 먼저 시작돼야 추천서가 나와요. 괜찮은 수학 생기부는 어느 정도예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에 뭐 수학 이런 것 있는 학교도 있고요. 교내 수학 경시대회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걸 선생님들이 대회라고는 안 써도 써주시잖아요. 그리고 수행평가 과제 자체가 잘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후지게 나와도 잘 해서 내. 그러니까 그냥 교과 중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문제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책 읽어서 내라 이렇게 했어. 문제 3개를 내가 정말 방탈출에 나올 정도로 재밌게 만들어서 이렇게 냈어야 뭐라도 써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대충 해서 내니까, 그냥 평범하게 내니까 당연히 세특이 대충 쓰이는 거야. 그래서 요즘 뭐 중학교 2학년 영재고 가려는 애들도 영재 멘토에 연락 많이 하더라고. 학생부 관리 받는 애들도 많아요. 소장님 부산 사는 중2인데 수학 탐구 보고서는 써본 적이 없는 애. 이제 쓰면 되지. 어떻게 쓰는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벌써 4분이야. 올 여름에 캠프가 열립니다. 거기 한번 20명밖에 안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원서 내시면은 그래도 읽어보고 스콜라예요. 그러니까 수학 논문을 가지고 나만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논문 읽고 어떻게 논문을 쓰게 되는지 그걸 알면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보고서는 하나씩 다 나오니까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MO 하고 있는데 영재고는 늦은 것 같고 과고나 과중고를 보내고 싶은데 경시 대비반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몇 학년인데 경시 대비반을 다니세요? 천지선님. 그 다음에 수학과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우수하나 인성이나 활동이 너무 약한 아이가 있어요. 이거가 좀 안타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기부 관리하실 때 아이가 선생님들한테,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수학과학 부분에 특출난 건 거의 없고 막 인성이 되게 좋게 쓰이는 애가 있어. 그런 아이들은 뭐 대회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수학과학을 메꿀 수가 있는데, 인성 파트를 선생님들이 제가 이걸 직접 본 건 아닌데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아이를 좋아하는 성향이 틀리잖아요. 잘 써준 선생님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인성 파트는 행특에 쓰여져요. 담임이 평가한 걸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써준 선생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아이가 어떤 인성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써주세요 하고 추천서도 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경험 활용 가능한가? 활용이라고 얘기했죠. 활용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경험을 살려서 중학교 때 활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때 했던 실패를 경험으로 중학교 때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쓸 수 있어요. 이런 면이 내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 힘들었어. 근데 내가 중학교 와서 이렇게 극복했어. 요런 스토리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초등학교 때는 너무 잘했어. 중학교 와서는 뭐 애가 막 잘못돼갖고 안 돼 있어. 초등학교 때 잘한 거를 막 기억하고 쓰려 그래. 안 돼요. 완전 딴 애가 되지, 학생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로와 지원 동기가 불분명해요. 요것 때문에 되게 걱정인데 괜찮아.
청소년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잘한 거 이런 거 따져보셔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질러. 바뀌어 어차피. 이게 스콜라 캠프 이게 지금 이제 아마 광고가 그쪽에서 나가기 전에 제가 오늘 금요일날 먼저 공개하겠다. 왜? 인원이 20명밖에 안 돼. 물리하고 수학이 20명밖에 안 돼서 광고 나가면 우리 엄마들한테 먼저 알려주려고 일단 제가 하겠다고 허락 받았고요. 기간 나와 있어요. 8월 4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오전 5시 하고 중간에 간식 준대요. 하고 보고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자, 장소는 서울대학교 공대 캠퍼스고요.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입니다. 초6인데 너무 뛰어나다. 그럼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얼리버드 뭐 참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이 있는데 수학은 이거는 이렇게 볼까요? 이게 이제 저한테 보내준 페이퍼신데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 그 열정, 지식과 창의력으로 바꾸는 7일간의 여정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논문을 읽고 이해하며 실험과 탐구 설계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리키겠다. 근데 이 과정은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서울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캠프 하셨던 회사하고 그 다음에 그 팀하고 그 이제 연구소에 소속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하신 두 분의 교수님이 함께 만드신 것 같아요. 원래 잉글리시 캠프 하시는 분인데 아마도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워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논문 활용하고 소논문 작성 발표해서 자기 주도 연구 경험한다. 이게 이제 영재고 가서 R&E 하기 전에 이런 경험을 영재원 아니면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영재원도 일부 영재원만 경험해요. 그래서 그리고 사사반 가야 경험하니까 요즘 애들 사사반까지 잘 안 가는 거 영재원 원장님들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좀 수준이 되는 애들 데리고 한번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수학 세션, 물리 세션 나뉘어져 있고요. 수학은 논문 기반으로 간다. 그래서 그래프 이론, 수열 뭐 이런 것 좀 예시도 가르치겠다. 그 다음에 물리 세션은 실험을 좀 넣는답니다. 실험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독특하고 또 충분히 활용 가능한 주제도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이준복 교수님, 연세대학교 수학과 영재원 원장 10년 하셨고요. 지금도 명예교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제를 다 뽑으셨고요. 그 다음에 주제 발표는 공개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지원한 아이들에게만 가르쳐주겠다. 20명이 한 가지 주제 아니고요. 5명씩 4팀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논문 주제 읽고 각자 자기가 6개월 정도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뽑는 것까지 그리고 그 간단한 보고서까지 진행을 하셔서 사실은 겨울방학 때 자기가 이 심화 캠프를 하고 싶어 하세요. 얘네들 데리고. 그러니까 인원하고 상관없이 하시는 거니까. 박찬웅 교수님은 가천대가 원래 과학 그 프리젠테이션 이런 연구가 엄청 좋은 학교라고 제가 늘 영재원이라고 추천했었잖아요. 그 노하우를 살리셔서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때 나왔던 문제 이런 것들을 중학교 수준이지만 물리 원 정도는 하셔야 돼요. 원투 과정을 선행했거나 책을 많이 읽은 아이, 이런 아이 아니면 사실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은 됐으면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어요.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전화번호를 2039-1345 이게 QR코드 찍으면 되는데 이게 좀 흐려서 제가 이 포스터는 단톡방에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선발돼야 돼요. 근데 빨리 넣으셔야 돼. 선발도 선착순으로 오면 바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신대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행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그 수준 보시고 요거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원하셔서 지금 중3인데 과학고 갈 건데 없어. 그러면 하셔야 돼요. 지금 중3인데 자사고 갈 건데 없어. 그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중1이야 내년에 넣을 거야. 중2야 내년에 넣을 거야. 없죠. 지금 넣으셔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여름방학 때 하는 이유는 탐구보고서를 이걸로 대체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영재원 사사 과정을 한번 맛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당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영재원 가려고 그렇게 사교육 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간 너무 뺏기지 않고 그리고 정작 진짜 배워야 될 사사 과정은 그때는 바빠서 못 다니고 이런 일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톡방 입장이 불가해서 큰일 났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 영상 댓글에다가도 포스터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릴 수 있나? 모르겠네. 아, 밴드에다가도 올려드릴게요. 네, 밴드에다가도 올리겠습니다. 네, 밴드. 오케이. 밴드 꼭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 더 질문 있으시면 밴드에도 그러면은 제가 그걸 올릴게요. 영재고 무료 상담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질문 거기다 올리시고 다음 주가 애들 시험 아닌가요? 다음 주에 방송할까요? 쉴까요? KMO 1차 이후의 로드맵을 다음 주에 해도 되고 사실 그게 5월 17일인가? 시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4월 말에 해도 되니까 말에 해드려도 되고 다음 주에도 그냥 영재고 질의응답으로 갈까요? 여러분 지금 들어와 계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 지금 막 올려주세요. 자 KMO를 해달라 KMO 아니면 영재고를 해달라고 영재고 이렇게 써주세요. 뭘 해주세요? 뭐냐고
KMO예요, 영재고예요? 영재고 대비 계속 해야겠죠. 네, 영재고. 오케이. 그럼 다음 주에 질문할 거 많이 만들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영재고 하고 다음 주에 KMO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잘 정리하시고 물리화학 이런 거는 한번 제가 찍어놓은 영상도 한번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다른 거 가지고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고도 더불어서 알겠습니다.